이번에는 지금 우리 법률행위 공부하고 있죠. 자, 법률행위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계약이에요. 근데 사실은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법률행위 분류 방식 해놓고 나니까 결국은 계약은 법률행위의 하나죠. 여러 가지 법률행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계약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계약이에요. 이게 단독행위하고 계약 정도인데,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 없는 것. 그래서 아까 암기했죠. 지금은 암기 안 돼요. 암기 안 되는데 이것도 지나고 나면 다 암기가 돼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뭐 이렇게 하고요. 또 뭐 할 수 있을까 몰라. 근데 못해요, 여러분. 못해.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시작을 하고 선생 말 잘 쫓아오면 어느 날 슬그머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이제 지금 요거 보니까 만만하죠? 책을 이렇게 보니까 기본서 한번 나오는 거 보세요. 900페이지짜리 한번 막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리고 책 6권 한번 받아보세요. 이만큼 되는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두 달에 끝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해왔어요. 벌써 27회간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서 수십만 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법률행위의 요건이다, 이걸 공부할 건데, 여기서 요건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일단은 어떻게 돼? 성립해야 되죠. 그죠? 성립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효력이 발생해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률행위의 요건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성립 요건하고요. 성립했으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립 요건도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 참 복잡하다, 그죠? 자, 제가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아까 얘기했을까요? 어디에나 다 적용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행위에 다 있어야 되는 요건인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저기도 아직 안 지워놨네. 법률행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의사표시죠.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도대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거예요. 그렇죠? 의사표시는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의사표시하죠?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당사자라고 해요. 개는 의사표시 합니까? 못합니까? 개. 늘 하는 얘기야. 개는 의사표시 합니까? 해요? 개가 무슨 의사표시 하던가요? 똥 마렵다고? 맛있는 거 달라고? 예, 그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그 법률 효과, 내가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걸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똥 마렵다고 낑낑거리는 거, 배고프다고 낑낑거리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뭐야? 개소리라 그래요. 맞잖아요. 개가 내는 소리잖아요. 그거 개소리예요. 진짜요. 아니, 그걸 내가 개를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걸 냉정하게 법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의사표시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개를 키우면서 내가 개 엄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을 뭘로 만든 거야? 그 졸지에. 개 아빠가 아니라 개로 만들었지. 나는 분명히 사람인데 내가 개 엄마면 둘 중에 하나가 개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큰일 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법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박애주의 면에서 봤을 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법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의사표시라고 안 그래요. 의사표시는 효과 의사,
바깥으로 표출되는 걸 의사표시라고 얘기해요. 효과의사가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효과의사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어쩌다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죠. 늦게 집에 들어가면 걔가 반갑다고 막 덤비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개수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도 특별한 목적 없이 괜히 치근덕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개수작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갑자기 개에 대해서 뭐 막 이렇게 관대해지고 뭐저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나쁜 놈이 돼요. 천인공노할 놈이 갑자기 되죠. 근데 대한민국의 몇몇 사람과 몇몇 연예인들이 방송을 태워서 그런 거지 대한민국 국민의 80%는 아직도 나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설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하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당사자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내용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다. 이거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도 있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뭐가 된다? 목적이 된다. 이건 하나라도 빠지면 전부 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잠꼬대 같은 거예요. 뭔가 중얼중얼 떠들었대요. 아무 목적 없이. 이건 뭐라 그래요? 잠꼬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당사자 사람이 없는데 의사표시한다? 개가 짖었다. 그걸 의사표시라고 안 그런다고. 의사표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암만 개가 사랑스러워도 그건 민법에서 의사표시라고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당사자도 있고 이 의사표시 내용은 결국은 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집 파실래요? 1억 원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집 파실래요? 라고 한 내가 뭐예요? 당사자가 되는 거고 1억 원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의사표시 내용이 결국은 뭐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라도 없으면 불성립 부존재예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효나 유효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따지려면 일단 존재하고 있어야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따지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성립하지도 않았다 라고 하면 무효고 유효고 따질 수가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불성립 부존재가 된다. 특별 성립 요건은 특별 성립 요건도 법률행위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일반적 성립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필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들을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의사표시 혼인행위 할 때 혼인합시다라고 의사표시만 가지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법률혼이 되려면 혼인신고해야 되고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동거래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아직은 혼인은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이 성립하겠죠.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요건인 거예요. 유언을 합니다. 어떤 분이 유언을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할 거고 뭔 어떻게 할 거고 쭉 하죠. 당사자가 특별한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유언이라고 하는 의사표시했습니다. 그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5가지 형식 중에 한 가지 형식이 있어야 돼요. 공정증서에 의한다든지 구수증서에 의한다든지 녹취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라고 하는 증서 방식을 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언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대요. 그럼 이건 유언으로서 아예 성립도 하지 않은 거예요. 효력도 발생할 수가 없죠. 성립 자체가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 요건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별 성립 요건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일반적 성립 요건만 갖추고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불성립 부존재다라고 해야 된다고.
원시적 불능이다, 뭐 무효다 이런 말씀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쪽에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불성립 부존재, 존재하지도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효다, 유효다 이런 거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갖다 붙이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립하지 않는데 없대. 근데 유효냐 무효냐 따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잘 걸려요, 여러분요. 여기서 실제로 앞으로 9월 달까지 계속 걸려요. 다음 달에 제가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얘기하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불성립 부존재죠. 예, 그래요. 근데 다음 달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맞았다 그래요. 끄떡끄떡 그래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안 할 거거든. 다음 달에 뭐라고 할 거냐면 요대로 얘기해주고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 달에 계속 틀리거든. 자,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적물.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거예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매매의 목적은, 매수인의 목적은 소유권 취득이고 매도인의 목적은 금전 취득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거기는 목적물이 있죠. 그런데 근로계약의 목적은요, 노무 취득과 금전 취득이죠. 거긴 목적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긴 목적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하겠죠. 네,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공감을 했잖아요. 왜? 그렇죠?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느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냉철하게 배운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반복해서 여러분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지. 내가 쫓아할 수 있을까? 바꾸려고 노력 안 하면 절대 못 쫓아오는 거예요.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관념을. 자, 됐어. 그럼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당사자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능력자 그랬더니 뭐 김종국인가? 뭐 김종국인가? 그러던데 그 사람은 왜 능력자라고 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당사자는 능력자여야 한다 그랬더니 능력자는 뭐 김종국이라고. 아, 김국종인가요? 아, 김종국이 맞아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걔가 이름이 능력자예요? 아, 별명이? 아, 그래요? 그래, 어쨌든 걔 아니에요, 그거. 여기서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권리 능력은 살아있어야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럼 효력이 발생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즉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무효. 고도의 정신질환자가 한 법률행위 이런 거 무효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애기가 공터에서 야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구 방망이 가지고. 걔는 공을 때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걸 내가 휘둘러서 잘못하면 옆 사람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잘 못하죠. 이런 경우에는 의사 무능력이라고 봐요. 걔가 이렇게 휘둘른 공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다. 그렇다고 해도 걔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뭐 관리 감독이 있는 부모가 책임지지 걔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왜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하고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짜리 하나가 우에서 뉴턴인가 뭔가 배우고 우에서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그 뭐죠? 길고양이 엄마, 이렇게 캣맘인가요? 그분이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온갖 설이 다 난무했죠. 캣맘을 싫어하는 사람이 던졌네 뭐 어쩌네,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을 막 언론에서 조장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뉴턴의 그 이론을 듣고 뉴턴의 이론을 실험하기 위해서 돌 2개 던졌대잖아요. 무거운 돌하고 가벼운 돌하고. 그런데 걔네들을 뭐 형법을 개정해서 처벌해야 되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 언론에서 지네들이 분위기를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의 분위기를 조장해 놓고 나니까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분명히 뭔가 흉악한 놈이 던졌었는데 언론에서 얘기할 땐 흉악한 놈이 던진 거거든. 근데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형법을 개정해서 걔네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이 우리 언론의 현 주소가 그 정도예요. 수준이 정말로 10등급으로 나누면 10등도 아니고 11등이에요. 등에도 못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의 언론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보고서 정말로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살짜리 그러면 우린 법적인 나이가 몇 살이에요? 6살이잖아요. 3학년짜리는 몇 살이에요? 법적인 나이가 9살이에요. 9살이나 8살쯤 됐겠죠. 그런 애들을 형법을 개정을 해서 처벌하자는 거야. 왜냐하면 지네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걸 혐오하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 돌 던져서 일부러 죽였다라고 언론에서 잔뜩 부풀려 놨다가 어린애기들이 한 거다라고 하니까 그건 법을 바꾸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걔는 의사무능력자예요.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밑에서 맞을 수 있고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던지면 누가 맞겠지만 아무도 없으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정신연령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애들이 하는 일은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민사적으로 그 부모가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모가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무슨 형법을 개정해서 4살짜리 처벌하자고 이런 걸 개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능력은 자기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휘 자격. 이건 이제 성년자들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 할 수 있어요. 성년자들. 19세 이상자들 있죠? 이런 애들이 유효한 법률 행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권리 무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걸로 그냥 끝나면 돼. 더 이상 안 보고요.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무효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유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가면 이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라고 해서요.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근데 어쨌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법률 행위 일단 뭐다? 유효다. 이런 거고요. 그럼 목적은요? 이 목적은 일단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타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타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하고 있어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할 때 아파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눈앞에? 아파트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나요? 있어요? 언제?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분양계약이에요. 분양계약은 벌판에 조감도만 보고 계약 체결하죠. 근데 그 분양계약 체결할 때는 그 아파트는 계약 성립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확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확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 성립할 당시에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기준과 절차 정도는 정해놓고 분양계약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매월 며칠 날 중도금 얼마, 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내고 은행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잖아요. 그래서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아파트 매매할 수 있죠. 계약 체결할 때 확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아요. 하지만 계약 체결할 때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정도만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가능이죠. 요건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해야 돼요.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적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그럼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결국은 적법해야 된다. 적법한 것을 그 취득의 목적으로 해야 된다. 아편 매매 계약을 했대. 아편. 재밌죠? 짜릿하죠? 아편 매매한데. 숨어서 캄캄한 데서 선글라스 끼고 조용히, 그렇죠? 혹시 누군가 이렇게 해서 뭐 도청 뭔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쫙 돌려보고 검은 선글라스 딱 끼고 까만 가방에다가 돈 잔뜩 해갖고 쫙 넘기고 쓱 받아오고 되게 멋있죠? 근데 그건 무효예요. 아편 매매 계약 이런 거요. 이런 거는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이죠. 그런 거야. 그래서 불법 무기를 사기로 했대요. 기관총 하나 사기로 했답니다. 걸리면 속된 말로 뒤집니다. 그죠? 그래요.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인 거죠. 여기서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근데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해서 또 다 무효는 아니에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중에서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눠서 또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봐요. 단속 규정은 처벌 목적의 규정이에요.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같은 거 사 드셔보셨나요? 뭘 사 드셔보셨어요? 핫도그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 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예요. 포장마차 안 가보셨나요? 가보셨나요? 그것도 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죠.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입니다. 유효. 다만 걸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무허가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판매 행위가 무효다라고 하면 우린 다 먹고 돈 안 내도 되죠.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행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죠?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돼요. 그럼 음식물 다 먹고 아주머니 영업허가 있어요? 그때 영업허가 없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돈 안 내도 되겠네요. 그럼 아주머니가 뭘 줘요? 양동이 주죠. 너도 꺼내놓고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행전이면 이행 안 했지만 이미 이행 받은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꺼내야 되죠. 근데 다 안 넘어왔어. 아줌마가 보니까 아직 꽃이 2개 안 넘어왔네. 그럼 어떻게 해? 아줌마가 일로 와. 그래서 해도록 하고 손가락 껴주죠. 목에다가 다 꺼내 그러고 등 두들겨 주고요. 더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일단 유효로 한다. 하지만 처벌하겠다는 거야. 단속 규정이요. 그래서 시험엔 단속 규정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여기서 유형만 몇 개 알려주고 말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강행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강행 규정에서 일일이 규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행위는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행위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응? 대표적인 행위가 뭐죠? 뭐가 끼었어?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첩계약이야. 첩계약. 첩계약 하지 말라고 어디 나와 있나요? 첩이 뭐예요? 첩. 듣기 많이 들었죠? 첩이 뭔지도 알죠? 근데 설명하려니까 조금 곤란하잖아. 그죠? 예. 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TV에서도 첩이 나와요? 요즘에? 그 첩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정부 아니면 불륜의 상대방이죠? 이게 첩하고는 달라요. 첩은 옛날에 한국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열악할 때,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열악할 때 있죠? 그때 28, 29, 30 정도 먹으면 직장 생활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살아있으면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지만 그것도 안 된대. 그러면 어디 가서 돈벌이도 못해. 그럼 어디 나가냐면
다방이나 술집 같은 데 나갔어요. 근데 그거 하기 싫죠. 그거 하기 싫으면 돈 많은 남자 옆에서 기생하면서 같이 이렇게 붙어서 사는 여자가 첩이에요. 첩은 어디 살아요? 남자 집에 가서 살아요. 첩은. 근데 요즘에 그 불륜의 상대방이 남자 집에 가서 살아요, 같이? 본부인한테 뭐라고 불러요, 첩은? 형님이라고 부르고 살아요. 첩은. 옛날에 형님이라고 부르고 같은 집에서 살고 남편 죽으면 어떻게 서로 등 긁어주면서 살았다고. 그렇죠?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어디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는 없어요.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무효예요. 반사회적 행위는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행위들 있죠. 이런 거 다 반사회적 행위예요. 재판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증언해야 돼요? 허위 증언해야 돼요? 근데 재판에서 허위 증언해 주는 대가로 수고비 좀 받기로 했다는 거야. 이거 다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 도박장에서 돈 빌려주고 빌린 돈 갚기 위해서 대물변제 예약하고 이런 것들 다 뭐죠? 반사회적 행위예요. 도박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상가집에서요? 아니, 도박빚을 진짜 안 갚아도 돼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도박장에서 돈 빌려줬대요. 그 도박빚이지 뭐 사실이. 그 진짜 안 갚아도 돼요? 죽어요? 그렇죠.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도박빚은 진짜 안 갚아도 된다. 왜? 그게 반사회적 행위거든요. 무효거든요. 무효 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낮에 이제 집에 가서 그 집 앞에서 강의할 텐데요.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이렇게 오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남학생 둘하고 여학생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학생 하나가 옆에 있는 남학생한테 야, 너 지난번에 수학여행 가갖고 나한테 빌린 돈 왜 안 줘? 그러니까 다른 남학생이 야, 그거 우리 아빠가 안 갚아도 된대. 그랬더니 왜? 야,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되는데 우리 아빠가. 그랬더니 여학생이 하나가 하면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네끼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고스톱을 쳤대. 네, 초딩들이 고스톱을 쳤는데 거기 가갖고 한 놈이 잃은 거야.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계속 한 거야. 그러니까 빌려주고 또 따고 빌려주고 또 따고 아마 이래가지고 줄 돈이 꽤 되나 봐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옆에서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몰라, 우리 아빠가 안 갚아도 된대. 그랬더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디서 들었대?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쫓아가다 그랬어요. 그게 103조야.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 제 103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정해놨어요. 그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고 이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요. 이미 이행한 건 또 돌려달라고도 못해요. 불법 원인 급여로 봐버려요. 그래서 이미 준 건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첩에게 첩계약 체결하면서 내 첩이 되주면 자동차 사주고 집 사주고 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첩계약을 시작했다. 사줘야 돼, 사주지 말아야 돼요. 그 또 남자가 약속했다 그러니까 또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본인이라고 생각해봐.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걸 왜 사줘? 이거는 사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미 사줬대요.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첩관계가 끝날 때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예요.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걸 의사표시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두 개의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처음에 자기만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하고 짜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도 몰라. 지 의사와 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지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얘기하고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지가 자유롭게 의사결정 잘못하고 그대로 표시했다, 이건 하자 있다고 안 그러는데, 잘못된 의사결정할 때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을 한 거야. 겁을 준 거예요.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겁먹어갖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 이런 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 보시면요,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능력자가, 행위 능력이 있는 자가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도 위반하지 않은 법률 행위를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보통 법률 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특별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 4개 정도는, 만약에 대리인이 이런 법률 행위 했다 그러면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였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건 지금 얘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 4개 정도는 특별 효력 발생 요건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에 관해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 대신 지금은 책을 한번 보세요. 법률행위의 요건이다라고 해서요.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립요건 갖추고 효력 발생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그거 줄쳐 놓으세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가 되므로 무효 유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2개 줄쳐놓고 밑에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일반적 성립요건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특별 성립요건에 일반적 성립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유언에 있어서 아까 5가지 방식 중에 하나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방식, 그 다음에 신분행위에 있어서 신고, 이런 것들이고요. 효력 발생 요건에,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에 당사자는 능력,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어떻게 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거기 민법상 능력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다. 그거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에 4개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2번째 줄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까지 다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그건 지금은 조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줄은 다 쳐놓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줄을 좀 쳐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쪽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기는 빼버리고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질적으로 수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그거 보이시죠? 법률행위 목적 서서는 그냥 넘어가시고 확정성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자, 기왕 시작하신 거 빠지지 마시고요.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나오시고요. 뭐 오늘 한번 어떡하나 애가 선생이 어떻게 강의하나 들어보러 오셨다라고 하더라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그럼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